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은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투자 관련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뭐 올해까지는 이제 그냥 물 먹기로 네,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오늘 2월 28일이에요. 12월 28일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연말장이 산타랠리는 저리 가고 진짜 완전 거의 연말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런데 쉽지 지금 않다. 우리가 뭐 테슬라 쇼크다 뭐다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은데 우선은 저는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잘 되는 거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네. 맞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호재성으로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호재성으로 볼 만한 거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냥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섹터. 뭐 요즘에 약간 전쟁이나 뭐 그런 전투기 이런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뜨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 부품 사업에 영위하는 종목들이나 그런 뭐 무인 탑재기 뭐 그런 것도 많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우선 네. 큰 이슈로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갑자기 이제 딱 호재로 바뀐 게 네. 중국이에요, 중국. 네. 중국 코로나 정책이 완화시켜가지고 격리도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도 격리가 이제 조금 전면적으로 안 해요, 안 해요. 해제는 안 되고 그냥 조금 짧아졌대요, 기간이. 아니,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 코로나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갑자기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한 조금 푸는 게 아니라 진짜 획기적으로 이번에 푼다고 해서 1월부터 네. 그래서 관련 주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막 상해에서도 연말 다가오니까 상해도 호텔이 많잖아요. 예약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거의 300% 이상 넘게 뛰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딱 떠오르는 게 네. 화장품이나 네. 화장품, 화장품. 뭐 OTT, 뭐 웹툰 이런 게 많이 떴죠. 웹툰도 뜨고 그다음에 그 드라마가 OTT죠. 감기약 관련주 제약 제품들도 많이 뜨고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그리고 또 여행도 역시 또 이렇게 연말 다가오니까 여행에서 이제 연말 조금 호재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중국 코로나도 어쨌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뉴스가 뜬 그런 이슈가 있는 좀 그런 종목들을 보고 싶어서 저는 3가지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대표님. 자, 여기까지 이제 네,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주 한 잔, 투자 한 잔의 임채원 아나운서고요. 마을 대표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연말 다가오면 뭐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이슈들을 좀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 시장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좀 산타랠리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사실 너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뭐 다 빠지니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55,000원이니까. 네. 오늘 12월 28일인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도 뭐 2% 이상 빠져가지고 거의 55,000원. 올 초에 삼성전자가 얼마인 줄 알았나요? 6만 원대지 않았어요? 네, 6만 원, 네. 그러니까 올 초보다 지금 연말이 훨씬 더 조금 더 빠져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해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맞아요.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올해 올랐던 종목들이 있고 그쵸. 또 급등락을 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또 올랐던 종목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오를까,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예민하게 봐야 되긴 해요. 그쵸. 네,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도 좀 예민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프트가 네. 이렇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전문가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약간 이게 TV 방송처럼 가고 있는데 좀 약간 자연스럽게 이거 맥주인가요? 이거요? 아닌 것 마셔보세요. 같은데. 네, 이거 옥수수 수염차네요. 네, 아무튼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서 자, 최근에 어쨌든 핫한 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규제 완화예요. 네. 네, 규제가 완화되면은 뭐가 뜰까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K 화장품
뭐 OTT도 많이 뜨고 있고, 왜냐면 OTT 좀 하나님형이 해제가 됐잖아요, 중국에서. OTT랑 웹툰 관련주들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가 전면 해제가 됐으니까 또 막 그 감기약의 규제도 또 풀렸으니까 이제 그런 제약들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네. 그래? 네네네. 잘 됐네. 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중국 이게 사실 뭐 사실 이것도 지나간 뉴스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미리 네. 기대시면 이미 뭐 갑자기 코리아나 막 이런 것들, 토니모리 이런 것도 막 상가 쳤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오늘 또 빠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고 이미 예측돼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먹을 거냐? 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네. 현재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지금 이렇게 뭔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네. 중국의 소비가 좀 많이 올라오면 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시발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테슬라가 빠졌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네. 테슬라라는 거는 특징이 그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테슬라는 현재 가치를 팔다기보다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성장 가치,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 전기차계의 벤츠는 테슬라야. 뭐 이런 것들. 전기차계에 고급화는 테슬라고 예약이 이만큼 밀려 있어. 이런 건데 얘네들이 이제 만들기만 하면 팔릴 건데 네. 중국 공장 안 돌린다고 하고 맞아요. 네, 막 이랬어요. 네, 뉴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장도 이제 좀 연기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지금도 예약이 밀려 있는데 생산을 주춤한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소비도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되면은 뭔가 이제 더 거기에 악재가 맞춰서 생기겠다. 내가 많이 이렇게 막 뿌려놨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 거, 재고 쌓이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테슬라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시장이 여파를 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미래에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뭐 앨런 머스크가 혼자 그냥 결정했겠어요? 많은 경제 그쵸. 분석을 하는 사람들과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고위 공무원들 얘기도 듣고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 고려해가지고 네. 결정한 사항이겠죠? 그러면 뭐 나도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바로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네, 좋아질 것 같진 않고 이 안에서 그 테마성이 있는 걸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다. 네. 이거는 뭐 이견이 지금도 없습니다. 네. 진짜 전날도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빠졌고 우리 증시도 지금 한 2%대 빠진 것 같네요. 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1.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말은 좀 찾아오고 있는데 좀 호재성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빠지는 장이어서 근데 또 이렇게 빠지는 장에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보면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거면은 뭐 공부 굳이 안 와도 되고 그냥 막 사는 거지. 네, 아유, 빠졌으니까. 5만 5천이면 그냥 사는 거지. 삼전 사고, 하이닉스 8만 원, 땡큐 하고 사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 하실 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슈몰이 하는 것들이 이럴 때는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런 이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더 극성을 쳐. 네, 극성을 치니까 그거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테마주 위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예요. 네, 동국 RNS. 네, 동국 RNS에 어떤 포인트가 있죠? 지금 현재 그 대만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그 중국의 군용기를 지금 71한대?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국 RNS라는 종목이 떠올랐는데 저도 왜 이 뉴스로 동국 RNS 제품이 떠올랐나 라고 보니까 동국 RNS가 뭐 이런 부품 영위하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히토류 광물.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히토류로 군용기가 이제 부품 중에 하나니까 떠오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북한에서 무인 항공기가 우리나라 거의 근방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뉴스도 있어서 뭐 좀 되게 비슷한 류의 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국 RNS를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보면 정리를 한 거야? 모르겠다. 히토류 관련주라고 우선은. 네. 아니 이게 그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모르시겠죠. 네. 라탄계 원소로서 17개의 원소와 그것도 추가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히토류라는 거는 어쨌든 그 많이 없어서 희소하다 그래서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의 원소들은 되게 희귀할 것 같잖아요. 네. 히토류의 원소 중에 하나 네. 뽑아볼게요. 뭐 이거와 금이랑 두 개 보면 누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히토류가요? 아니면 원소가? 히토류 원소랑 금도 네. 하나의 원소예요. 네. 둘 중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전체 채굴 양으로 따지면? 히토류 중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원소와 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금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네. 금은 엄청 희소한 원소입니다. 아. 훨씬 희소한 거예요. 네. 자, 거의 막 200분의 1 정도로 있어요. 금도 많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히토류가 정말 몇 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많고 이게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히토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게 왜 희소하다 그러냐면은 여기저기 없고 한 국가에 몰려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중국에 몰려있어요. 중국에. 네, 그리고 히토류는 산업재에다 많이 씁니다. 산업재. 네. 뭐 그냥 반도체를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성이 좋고 뭐 열 변화율이 열 강성이 좋고 뭐 이런 원소들이어가지고 네. 산업재에 들어가는 우리 핸드폰에 히토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노트북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 부품에 되게 많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막 진짜 너무 희소해서 막 엄청 비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히토류가 하나가 금이 훨씬 더 희소한 거구나. 금은 요만큼에 막 몇십만 하잖아요. 히토류 그렇게 안 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네. 자, 중국이 히토류에 관련된 그 광물들을 거의 한 98%에서 9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요? 네, 중국에만 수출량이요? 아니 그냥 거기 매장이 그렇게 돼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야 너희들 필요한 히토류 우리가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간 이걸로 네, 되게 이걸로 경쟁력을 키우는구나. 네, 이걸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그 중국은 바로바로 산업재를 쓸 수 있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되게 그러니까 최대 히토류국이 중국이고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하고 최대 산유국이 어딘 줄 알아요? 산유국이요? 네. 산유국은 나는 맨 처음에 거긴 줄 알았는데 사우디? 사우디 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거기 어디죠? 그 완전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맞나? 거기도 되게 석유는 되게 많이 나는데 그 미국한테 수출을 전면 금지당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제일 많다고 전 들었는데. 아니, 제일 많은 건 미국이 제일 많아요. 아,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럼 미국이 제일 많은데 자기네들 거 안 쓰죠? 아니요, 자기네 거 쓰는데. 아, 그래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가장 큰 산유국이고 뭐 2위가 뭐 러시아고 이래요. 네. 그리고 3위가 우리가 말하는 사우디고 이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이 왜 어쨌든 지금 말이 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포인트가 히토류라는 게 있고 이게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뭘로 강하게 나가냐면은 뭔가 무역 제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포인트에 제재를 시키냐면 이렇게 그 민주화를 침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에서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만은 약간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중국은 완전 우리 거라고 하고 약간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 게 아예 독립을 아니야.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인 건데 거기 미국이 껴가지고 자꾸 이제 되게 싫어하는 걸 이제 중국은 계속하고 미국은 짱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재를 가하면은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죠. 아니죠. 새우 등이 터진 게 아니라 이건 새우 밥이 넘쳐난다.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야 이거 우리 찌꺼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팔아야 될 히토류들을 이제
중국 거를 안 쓰겠다라고 딱 해버리면은 야 우리 거 사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새우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좀 호재성으로 그러는데 네. 사실 종국 RNS는 되게 지금 굉장히 많이 그 MOU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호주도 그렇고 네. 이제 MOU가 잘 돼 있고 네. 미국에서도 되게 친미적인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광물이나 원소나 관련된 전해질 이런 것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딱 그러기보다는 이 기업은 어쨌든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주는 그런 테마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만이 무력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거 언제적 얘기야 맨날 하는 거잖아라고 하지만 이 무력 시위까지 가는 거랑 좀 달라요. 네. 무력 시위 그리고 거기에 군용기를 출동시키고 또 다릅니다. 네네. 그 다른 거죠. 그쵸? 무력 대 무력으로.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군부대가 이기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뭘 침해받겠어요? 개인의 민주성을 침해받겠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빵 터졌을 때 우리 새우밥들이 막 떠질 종목 중에 하나가 동국 RNS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기업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런 재료를 팔거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마진율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남는 게 많이 없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매출이 막 한 1,000억대 나와도 영업이익이 얼마 10억, 20억, 30억 정도 나와요. 진짜요? 네. 그러면 진짜 근데 사실 그러면 거의 그렇긴 하네. 네, 조그만한 거죠. 네, 조그만한데 우선 또 이런 게 많이 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6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진짜 새우밥이 터지겠네. 이제 조그만 거라고 보는데 조그매가지고 막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큰 그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 막 대단하고 얘네들가 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한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렵고 이럴 때 튀어주는 모습들이 좀 있고 심지어 고배당주예요. 배당도 한 2.5% 줍니다. 아 진짜요? 네, 많이 주네요.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연말에 괜찮겠다. 얘가 한번 튈 때 막 3배, 4배 정도는 잘 튀어주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옆으로 기다가 봐봐요. 미중무역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은 아주 지금 러시아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너무 심화된다 싶으면 갑자기 얘가 팡 튀어요. 튀었다가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단타라고 보기엔 초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스윙? 보름? 20일? 아니면 오를 때까지 한 30-40% 먹는 거, 40-50% 먹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빠르게 쫙 올라갔다 쫙 내려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주는 막 되게 많이 사는 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포트에서 한 10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 그 정도만 조금 사면은 그래도 한번 튀어주면은 먹고 나오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미중무역 관련된 걸로 뭔가 이제 둘이 무역 전쟁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무력 들어가면 더 여기도 무력 나올 것이고 막 대만에다가 막 무기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만에 무기까지 지원하진 않을 것 같지만 뭔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또 둘이 엄청 이강하면서 싸울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애들이 우리가 새우밥이 멈춰나니까 또 한번 올려쳤다가 내려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기대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기업들은 좀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동국 RNS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로 엄청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좀 빨리 치고 빠지는? 아니 왜냐면 기업 자체적으로 사실 제약주는 사실 나오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업이익보다도 이제 얘가 1상, 2상, 3상 막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서 쭉 올라가주는 그런 게 있지만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미중무역 관련 주면서도 되게 많이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변동성이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거 말고도 있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가장 있고 가장 가볍고 그리고
뭐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엄청 흥할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원체 마진율이 적고 네. 마진율이 너무 적어요. 1,000억 이상 나오는데 매출이 애플 같은 경우는 ROE가 몇인지 알아요? ROE라고 하면 어렵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넷플릭스요? 애플. 아, 애플 영업이익 완전 이것도 애플 아니야? 네, 맞아요. 완전 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5% 정도 네,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팔면 45%가 회사 걸로 남아요. 완전 비싸게 그러니까 받잖아. 얘는 1,000억을 벌어들이는데 매출이 10억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벌어들인 게 아니죠. 매출 대비. 진짜로 그런 거죠. 빵을 막 진짜 한 1억어치 팔았습니다. 빵 1억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싸게 팔면. 그쵸. 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로 보기는 것도 어렵고 또 뭔가 테마적으로 제약처럼 확 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면서도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에서 무역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희토류에 떨어지는 고래밥을 먹을 수 있는 새우밥 정도의 그런 현재 포인트는 맞다 해서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떠오를 만하니까 지금 가격이 하면 또 한번 튀어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3,300원 라인에서 그냥 사면은 한 4,500원 정도에 던져주고 30% 떼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나쁘지 않은 종목 같고 테마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지금 봐봐요. 우리만 연초겠어요? 그쵸. 다 연초. 다 연초죠. 연초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무력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쉬는 날에 모여서 합니다. 쉬는 날에 모여서 한다고요? 뭐 그런 거 시위 안 가봤어요? 시위 한 번도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시위 같은 거. 대표님 가보셨어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아, 진짜요? 시위 같은 거 할 때 쉬는 날이에요. 다 직장인들이 그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여서 또 시위할 겁니다. 그쵸. 네. 군인들 바빠요. 또 네. 그리고 어쨌든 다 이런. 너도 쉬는 날 어디 가보면은 막 진짜 경찰들이 쫙 있고 이럴 때 못 봤어? 광화문에? 맞아요. 그치. 그날 평일에도 쉬는 날. 그때도 그랬잖아. 뭐야.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날도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주말에 합니다. 네. 이제 열심히 시위할 거예요. 연초이 막 쉬잖아 올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시장의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네. 되게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것도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있으면은 틀렸어요라고 말하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 동구 아르네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